자, 오늘은 이상 오감도 가운데서 12호 시제 제12호죠. 자, 한번 해봅니다. 이상은 1910년에서 1937년, 그죠? 27살의 나이에 일본 동경대학 앞에 간다 경찰서, 그죠? 그 분키오구죠. 본향구라는데 그 앞에 있던 간다 경찰서에서 불온 선인으로 잡힙니다. 일본 경찰한테. 불온한 조선인으로, 이상이 까칠하게 수염이 길고 이렇게 머리가 흥건하고 수염을 긴 채로 바짝 마른 채로 걸어 다니니까 불온 선인으로 이상이 잡혀서 그 유치장에 가두어 두었는데 거기도 선진국인 체를 할 때죠. 일본이 거기에서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허파가 흔적도 없어. 이미 폐기력 말기죠.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있는 간달경향서에서 조금만 더 가면 동경대학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한 달 만에 지하 영안실에서 혼자 쓸쓸히 숨지죠.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아내가 왔지만은 레몬 향기를 맡고 싶다 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 화장한 뼈만 자기 아내 변동님이 가지고 왔는데 한국에 미하리 공동묘지에 묻었으나 홍수로 유실되었다. 이게 이상의 마지막입니다. 하여튼 일제강점기 한복판에 시작되었을 때부터 한복판에 태어나서 이 시대를 온몸으로 겪은 천재 시인이고 천재 소설가고 때를 잘하는 날개, 그 사람의 생각,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 이 어떤 초현실주의 시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죠. 한번 봅니다. 때 묻은 빨래 조각이 한 뭉탱이 공중으로 날아 떨어진다. 공중으로 날아 떨어진다. 원시에는 다 붙여 써놨죠. 어떤 뭡니까? 일본글이 다 붙여 쓰죠. 다 붙여 쓰는 일본글에 대한 저항이랄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여기 띄어쓰기를 다 한 거죠. 자, 그런 것보다 어떤 내용, 이상의 생각, 심리, 마음, 그죠? 마음이 뭡니까? 마음은 그 생각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상의 어떤 생각을 한번 엿볼 수가 있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읽고 곰곰이 이렇게 감상하면서 써봐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때 묻은 빨래 조각이 한 뭉탱이 공중으로 날아 떨어진다. 빨래를 했으면 깨끗한 빨래일 텐데 때가 묻은 빨래 조각이 어떤 전쟁의 상한, 그죠? 러일 전쟁 직후죠. 1905년 러일 전쟁에 일본이 이기면서, 그죠? 뭡니까? 1910년 러일 전쟁이 이기면서 서양에서는 깜짝 놀라는 거죠. 영국과 프랑스는 남하 정책을 펴는 러시아가 믿지만은 황색 인종이 백색 인종을 이겼으니까 서양에서는 즉시 황화론, 또 옛날 13세기처럼 몽고군이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들이 제국주의들의, 일본 포함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었죠 당시에. 그죠? 어떤 관습이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거지. 그걸 100년이 지났다고 그래 쉽게 던져 버리겠습니까? 자, 때 묻은 빨래 조각이 한 뭉탱이 공중으로 날아 올랐다가 날아 떨어진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흰 비둘기의 때다. 그것은 흰 비둘기의 때다. 됐습니까? 그것은 흰 비둘기, 빨래를 하고 근데 흰 비둘기가 좀 더럽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때가 묻은, 그죠? 그것은 흰 비둘기의 때다. 빨래가 날아오는 모습이 마치 흰 비둘기의 때가 날아오는 모습 같다. 그렇지만 깨끗한 그런 호숫가에 있는 흰 비둘기가 아니고 어떤 그 시대에 더러워진 일제 강점기에 온갖 압박을 다 겪고 있는 조선인 민족들의 서러움이 어떤 그 천재적인 작가 머릿속에는 안 그러면 눈앞에는 바로 보이는 거죠. 그걸 못 보고 어떻게 글을 쓰겠습니까? 이상은 지금 같으면 서울 공대 수석 졸업을 한 사람이죠. 그죠? 그 경성공업고등학교, 그 요새 서울 공대 전신이죠. 거기에 수석 졸업을 했으니까 조선총독부에서 일본인 한 사람, 조선인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그 조선인들은 되게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석 졸업을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상을 채용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총독부 건축과에 들어가서 이상이 그렇게 잘 적응을 했습니까? 이미 기침은 서서히 결핵은 시작되었을 때고 됐습니까? 자, 그것은 흰 비둘기의 때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이 손바닥만한 조각 하늘 저편에 이 손바닥만한 뭡니까? 조각 하늘 저편에 전쟁이 끝나고 조각 하늘 저편에 전쟁이 끝나고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일본이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 중국으로 치고 올라갈 때죠. 그러니까 한반도는 그 자기들의 발판에 무자비한 그 발판, 모든 식량과 그 옷과 무슨 예를 들어 소, 돼지, 닭까지 끊어와서 양식은 물론이고 뭡니까 그 어떤 자기들 군화, 군복, 그 허리띠까지 소 가죽으로 다 쓰는 거죠. 개까지. 고양이는 안 했나 몰라. 자, 이 손바닥만한 조각 하늘 저편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는 선전이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는 선전이다. 이미 1931년 만주 사변에서는 자꾸 내 입에서는 외놈이란 말이 나오는데 일본이 이겼고, 그죠? 일본이 이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쟁이 끝나고 1937년 중일 전쟁도 북경까지 다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남경, 그죠? 그래서 남경 대학살이라고 하죠. 30만 명의 중국 사람들을 몰살시킨 구덩이를 파고, 그죠? 그 영어로는 난징 레이프라 그러잖아. 그 하도 그 많은 중국 여자들을 아내자들을 그 왜군들이 건드렸어 말이야. 자, 근데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던 선전이다. 하나의 어떤 그 외놈들의 선전인지도 모르죠. 그 어떤 광고 문구를 이렇게 호외로 이렇게 광고로 신문 전단으로 호외로 이렇게 날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걸 바라본 이상의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초현실적으로 이상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죠. 안 가면 이상 엉뚱하게 단지 그 진짜 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빨래가 휙 날아오는 장면에서 어떤 시대의 아픔을 느끼면서 뭡니까? 때 묻은 빨래 조각이 한 뭉탱이 뭐 그렇게 요새처럼 그 세제가 깨끗하고 있어서 그렇게 잘 빨았겠습니까? 어떤 그 흰색 옷을 입은 조선 민족이지만 그것이 누렇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뭐 비누 한 장울 게 없으니까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때문에 빨래 조각이 한 뭉탱이 공중으로 날아 떨어진다.
그것은 흰 비둘기 때다. 마치 자기 눈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흰 비둘기 때가 훅 날아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이 손바닥만한 조각 하늘 저편에 그러면서 해가 눈이 부셔서 해를 가린다든가 이럴 때 그 하늘의 크기가 손바닥만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 손바닥만한 조각 하늘 저편에 저쪽에 전쟁이 끝나고 이 우리 조선에도 해방의 봄이 온다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는 하나의 선전 광고 문구이길 바란다. 이 날아간 빨래 조각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무더기 비둘기의 때가 한 무더기 비둘기의 때가 원시에는 이걸 다 붙여 쓰는 거 비둘기도 비닭이라고 써놨죠. 비닭이 뭐 나르는 닭처럼 비닭이라고 써놨죠. 그죠? 그 옛날 말투로 비둘기 이렇게 됩니다. 비둘기의 때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이상의 심리, 마음. 우리는 2024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 스스로는 어떻게 이 시를 읽고 달라질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 자체가 발전이고 여러분들의 성장이고 인류를 위한 그렇게 크게 나가는 거죠. 평화로움 좋은 거 아니야, 그죠? 전쟁의 그 참혹한 모습은 현재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가자, 팔레스타인 전쟁, 그죠?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한 무더기 비둘기의 때가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기세 묻은 때를 씻는다. 비둘기의 털 말이죠. 비둘기의 털, 기세 묻은 옷깃이 아니고 비둘기의 그 털이죠. 비둘기의 털. 비둘기의 때가 기세 묻은 비둘기의 때가 기세 묻은 때를 씻는다. 기세 묻은 때를 씻는다. 때를 씻는다. 한 무더기 비둘기 때가 기세 묻은 비둘기의 그 기세 묻은 때를 씻는다. 어떤 물가에서 비둘기가 앉아서 그 물로 날개짓을 하면서 자신의 그 날개 깃을 씻을 수도 있고, 그죠? 안 그러면 그냥 마른 나무 가지에 앉아서, 안 그러면 이 빨랫줄에 앉아서 비둘기가 이렇게 입으로 그 자신의 털 깃을 씻을 수도 있죠. 씻는다 하면 물가라고 볼 수도 있죠. 약간 물이 고인 웅덩이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이 손바닥만한 하늘 이편에 다시 또 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손바닥만한 하늘이라고 자꾸 이렇게 작게 쓰는 거죠. 시대 현실이 답답한 거죠. 그죠? 어떤 그 천재적인 작가 또 어떤 공학도의 머릿속에서 또 그림도 아주 잘 그리죠. 이상이 시 소설뿐만 아니라, 그죠? 그 사업은 다 망해가고, 그죠? 기생거목 황해도에 그 요양을 보내놨는데 거기서 요양하다 몸이 좀 나아졌는지 거기서 기생거목이를 데리고 서울에 와서, 그죠? 그 제비 다방을 열었지만은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날개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떤 그 동거를 하면서, 그죠? 그 커튼을 쳐서 이쪽에서는 그 자기 동거하는 기생 거몽이가, 그죠? 그 다른 남자와 몸을 팔고 그 돈 몇 전을 자기한테 던져주고, 그죠? 방에는 아스피린이라고 던져주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아스피린이 아니고 그게 수면제였죠. 그게 날개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손바닥만한 뭡니까? 하늘 이편에 방망이로 흰 비둘기를 때려 죽이는, 손바닥만한 하늘 이편에 뭡니까? 하늘 이편에서, 오늘 이쪽 편이 하늘 저쪽 편이 아니고 하늘 이쪽 편에서 방망이로 흰 비둘기를 때려 죽이는 불길한 전쟁이 시작된다. 하늘 이편에 방망이로 흰 비둘기를 때려 죽이는 전쟁이 시작된다. 전쟁이 시작된다.
된다. 자, 틀린 글자 없습니까? 이 손바닥만한 하늘 이편에 방망이로 흰 비둘기를 때려 죽이는 불길한 전쟁이 시작된다. 자, 만주 쪽에서는 1931년 만주 사변, 1937년 일본은 계속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고 제국주의 전쟁이죠. 끊임없는 영토 탐욕과 자원의 흡수, 그죠? 그걸로 자기의 부를 이루는 게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죠? 더 쉽게 말하면은 1492년 콜럼버스 이후에, 그죠? 그 스페인이 남미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죠? 그의 검은, 그래서 스페인이 그 16세기에 유럽에 가장 잘 사는 그게 스페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18, 19세기에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제국주의들이 그래서 자본주의가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 막대한 금은으로, 남미에서 캐온 금은으로, 그죠? 그 다음에 1800년대 뭡니까? 영국의 방직 산업으로, 그죠? 어떤 그 면직물을 팔고, 어디에 팔까? 팔 데가 없으니까 남아도는 그 방직 기계는 돌아가고, 제임스 와트의 전기관 발명으로, 그죠? 방직 기계는 돌아가고, 과잉 생산 되면 생산을 줄여야지. 그죠? 과잉 생산 되면 생산을 줄여야지. 팔 데 없어. 야, 우리 식민지 저 인도가 있잖아. 저기 가다 팔아. 인도에는 실크 산업이 발달해 있는데요. 거기 실크 직공들이 아주 기술이 좋아서 그 사람들은 값싸게 실크를, 더 좋은 실크를 입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럼 가서 실크 짜는 직공들 팔을 잘라. 그걸 똑같이 따라한 게 프랑스, 독일, 벨기에 같은 게 아프리카에서 한 짓이죠. 됐습니까? 스페인이 그 잉카 제국 1000만 명을 멸망시킨 그거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됐습니까? 자, 이 손바닥만한 하늘 이편에 방망이로 흰 비둘기 하면 한국 조선민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백이민족을 때려 죽이는 전쟁이 시작된다. 만주 위로 계속 치러 올라가서 한숨을 돌리고 여기서는 어떤 새로운 평화가 깃들면서 어떤 그 독립군의 해방 전쟁이 일어나서 평화로 다시 찾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 조선민족을 때려 죽이는 전쟁이 시작된다. 외놈들의 방망이겠지. 뭐 이게 뭐 순경의 방망이겠지. 다른 방망이겠습니까? 단지 물가에 앉아서 이 손바닥만한 하늘 이편에 우리 조선의 아낙네들이 앉아서 방망이로 흰 비둘기 때려 죽일 리도 없고 우리나라 아낙네들이, 그죠? 흰 비둘기가 뭐 빨래 조각하고 같은 것이라면 그 빨래 조각을 그 뭡니까? 자기들의 울분을 풀기 위해서 어떤 그 갇힌 아낙네들의 심리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빨래를 때려 죽이는 전쟁 해석하기에는 좀 너무 그 범위가 크달까? 좀 지나친 느낌이 있죠. 자, 그다음 또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그럴까? 아, 그렇지만 하면서 다음을 또 읽어보면 아, 앞에서 그랬구나 하는 걸 거꾸로 알 수도 있는 거죠. 공기의 숫 검정이가 공기의 숫 검정이 공기 속에 말이야. 공기에, 그죠? 공기의 숫 검정이가, 그죠? 공기의 숫, 그죠? 나무를 태운 숫 있죠. 불을 지필 때 쓰는 나무 태운 숫. 공기의 숫 검정이가 그 숫을 올리면 그 검은 거름 같은 게 올라오잖아. 어떻게 됩니까? 지저분하게 묻으면, 그러니까 자기 허파도 이미 각혈을 하기 시작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공기의 숫 검정이가 지저분하게, 요 분이 빠졌네. 지저분. 됐습니까? 지저분하다가 기본형이죠. 공기에 지저분하다. 됐습니까? 지저분하게, 공기의 숫 검정이가 지저분하게 묻으면 이상은 기침을 토해낼 것이고 각혈을 할 것이고 우리 조선민족은 괴로워할 것이고, 그죠? 공기는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의 매연으로, 그름으로, 전쟁의 포연으로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흰 비둘기일 때는, 자, 이게 다시 조선민족입니까? 흰 비둘기의 한 무리의 때는 어떻게 됩니까? 흰
비둘기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또 한 번 이 손바닥만한 하늘 저편으로 날아간다. 또 한 번 이리저리 방황하는 겁니까? 또 한 번 어떻게 됩니까? 또 한 번 이 손바닥만한 이 손바닥 뭔가 좁은 거죠. 이 손바닥만한 하늘 갑갑한 겁니다. 이삭은 이래서 1936년 일본으로 건너갔죠. 일본으로 건너가서 얼마 지나서 1937년에 아까 이야기한 그 외경에 잡혀서 그죠? 동양대학 지하 영안실에서 쓸쓸히 홀로 숨져가는 거죠. 그죠? 자기 안에 변동님이 왔을 때는 이미 숨져 있었던 상태고, 그때 변동님 보고 레몬 향기를 맡고 싶다 마시고 말을 했다고 하죠. 그죠? 그렇지만 뭐 이미 그 의식은 뭐 가물가물한 상태였겠지. 그죠? 자, 여기까지 뭡니까? 공기에 숯 검정이가 지저분하게 묻으면 흰 비둘기의 때는 한물이 날아오른 흰 비둘기의 때는 또 한 번 이 손바닥만한 하늘 어떻게 됩니까? 이 작은 하늘 저편으로 날아간다. 이 손바닥만한 하늘 저편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끝났죠. 이렇게 해서 이게 언제입니까? 1934년 작품이네. 1934년 조선 중앙일보, 요즘에 조선 중앙일보가 아니고 옛날 조선 중앙일보 1934년 됐습니까? 자, 뭡니까? 공기에 쑥 검정이가 지저분하게 묻으면, 그죠? 이 지저분한 하늘, 포용과 매연과 파란 하늘이 아니죠. 조국의 해방이 보이는 아까 마음이 안정된 즐거운 파란 하늘이 아니죠. 묻으면 흰 비둘기의 때가 우리 조선민족과 같은 흰 비둘기의 때가 또 한 번 이 손바닥만한 하늘 저편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 간도로 압록강 위로 북간도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이 외놈도 토지 청량을 해준다고 해서 이거 네 땅 아니네 다 뺏어서 송곳 꽂을 땅도 없으니까 만주로 떠나는 그 사람들이 현재 그 연변에서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들이죠. 손바닥만한 하늘 저편으로 또 정지 없이 떠나가고 방랑민족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 연해주까지 갔다가 연해주에서 스탈린이 강제 이주를 시켜서 너가 외놈들하고 한편이지 해가지고 스탈린이 강제 이주를 시켜서 그 20만의 연해주로 갔던 조선인들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지금 흩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본에 100만, 그리고 탑하면 전 세계적으로 700만이나 되는 이산가족의 슬픔을 안고 있는 나라. 됐습니까? 자, 한번 읽고 어떤지 다시 감상을 하면 되죠. 이상의 어떤 심리가 느껴집니까? 초현실주의적인 시가 그런 것 같다. 그런 게 느껴집니까? 자, 때 묻은 빨래 조각이 한 뭉탱이 공중으로 날아 떨어진다. 그것은 흰 비둘기의 때다. 이 손바닥만한 조각 하늘 저편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는 선전이다. 한 무더기 비둘기의 때가 기세무전 때를 씻는다. 이 손바닥만한 하늘 이편에 방망이로 흰 비둘기를 때려 죽이는 전쟁이 시작된다. 뭡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흰 비둘기를 이유 없이 때려 죽이진 않겠죠. 그죠? 어떤 뭡니까? 그 잔혹한 세상, 그죠? 잔혹한 세상, 외놈들의 방망이로 우리 조선민족을 때려 죽고 있는 이 암울한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암울한 분위기. 뭐 조선민족들이 뭐 서로 간에 뭐 어떤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분위기는 암울한 현실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불안한 심리는. 그죠? 공기에 숯검정이가 허파에 숯검정이가 담배에 그름이 들어가면 하면서 기침을 하게 됐죠. 또 실제 하늘도 그렇게 맑은 파란 하늘이 아니죠. 그 누굽니까? 한용운의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하는 어떤 그 해방의 꼭 그걸 반드시 해방의 희망이 아니라 그 한용운이 걸어가다가 어떤 산사 앞에서 그렇게 아까 아침에는 먹구름이 있었는데 그걸 바라봤을 때 가슴이 탁 트이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공기에 숯검정이가 지저분하게 묻으면 좋지 않겠죠. 흰 비둘기의 때는 또 한 번 하늘, 또 한 번 이 손바닥만한 이 작은 하늘, 그죠? 나라가 더 커지고, 그죠? 숨통이 트여야 되는데 억압받은 이 손바닥만한 하늘 저편으로 다시 흰 비둘기의 때는 또 어떤 나름대로의 자유를 찾아서 이상도
프랑스 파리는 못 가니까 동양의 파리라고 불리던 동경을 도쿄를 찾아서 갔지만 그게 동양의 파리가 됩니까? 그렇게 자유로운 도시입니까? 먹을 것도 차라리 우리나라 국밥 문화와 같은 그런 어떤 설렁탕이나 무슨 육개장이나 후루룩 떠먹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그 뭡니까 벤또 문화 같은 그죠? 그 마른 밥에다가 이렇게 뭐 당시에 뭐그 닭광 아니야 그 단무지 같은 거 뭐 그런 거 한쪽 그 우메보시 그죠? 일본 일본 쌀밥에다가 한가운데다가 그 매화에 절인 매화 넣으니까 그 빨갛게 익어서 어떤 그 일장기를 상징하면서 그 밥을 먹는 그런 일본의 모습 아니야.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통이 크죠. 막 이렇게 한 솥에 무슨 뭐 국밥을 끓이고 그래서 이렇게 돼지국밥이라든지 퍼주는 뭐 설렁탕 뭐 그런 문화가 있잖아. 또 날씨가 일본보다 훨씬 추우니까. 됐습니까? 공기에 숯금정이가 지저분하게 묻으면 한 비둘기의 때는 또 한 번 이 손바닥만한 하늘 저편으로 날아간다. 정처없이 떠나가면서 자기의 자리를 구하려는 모습. 여러분도 그렇게 스스로의 모습을 자리를 잘 구하길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